네, 이번 시간은 이어서 코인 재판소 시간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최근에 테라 루나 사건이 좀 굉장히 컸었죠. 그렇죠. 이 네, 테라루나 사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죠, 지금. 네네. 논란이 지금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권도영 대표가 얼마 전에 한 발언을 했는데 섬 하나 살 돈을 벌었다 이렇게 자랑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발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. 여러 가지 논란들이 우선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어요. 우선 하나씩 얘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. 이 섬 하나 하나 살 돈을 벌었다. 이게 어떤 말이죠? 일단은 지금 테라루나 재단의 핵심 관계자가 또 증언을 했죠. 어느 날 갑자기 권도영 대표가 이 돈이면 섬 하나 정도 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이 수사 과정에서 권도영 대표의 지갑으로부터 뭐 특정 네네. 여성에게 또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이 권도영 대표가 벌인 이 사태가 이게 뭐 가상자산 재단이라든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실패가 아니라 이 기획적인 사기가 아니었냐라는 네. 그런 의혹을 넘어서 이제 거의 확신한 네. 상황이 뭐 되고 있죠. 처음부터 뭐 작정하고 계획을 벌였다.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? 약간 좀 그런 분위기로 많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. 네. 이 권도영 대표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법적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? 일, 탈세 의혹에 대한 뭐 얘기는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탈세뿐만 아니라 이제까지는 이 권도영 대표의 이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한 법적 처분이 뭐 유사수신 행위라든지 부도 이런 부분에 치중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었는데 네네. 이제는 사기 혐의로 아마 고소가 될 것이다. 고소가 되고 특히 이 SEC에서도 권도영 대표의 이번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. 이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뭐 나는 한국인이고 그리고 이 회사는 싱가포르 소재의 회사이다. 내가 미국에서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의견을 내놨지만 이 실제로 이 테라 루나의 어떤 금융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원들의 약 25%가 미국인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네. 미국 법원의 입장은 권도영 대표가 충분히 미국에서 처벌을 받을 이유가 된다라는 입장을 또 가지고 있고요. 특히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권도영 대표에 대한 어떤 뭐 고발이라든지 고소, 법적 처분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앞으로 이 금융 사기 관련해로 해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특히 네네. 미국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징벌적 처벌 제도로 인해서 굉장히 뭐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엄청 나오고 세네요. 네. 있고요. 그러면 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 재단 하면은 돈을 번다는 얘기도 있어요. 실제로 재단을 운영하면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건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? 사실은 이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업계에서는 권도영 대표가 했던 프로젝트가 블록체인 프로젝트였다라고 평가를 하지는 않아요. 네. 개인적으로도 뭐 일단 알고리즘도 굉장히 실패한 알고리즘이기도 하고 이거는 뭐 거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떤 금융 상품 서비스 제공을 했었다라는 거죠. 특히 이 뭐 이자율을 20%를 지급하겠다. 이게 또 디파이 시장이라는 게 최근에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또 크게 유행을 했었던 어떤 현상이었는데 이런 것처럼 가상자산 재단을 운영을 하면 돈을 번다. 이 마인드 네. 자체가 사실은 이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서 뭐 어떤 새로운 신사업을 벌여 나가고 여기에 대한 영업 이익을 남기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뭐 어떤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그거를 재단 운영 차원에서 충분히 인지를 사전에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재단을 운영해서만은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. 근데 네. 재단을 운영해서 돈을 벌었다. 그럼 어떻게 벌었냐라는 그런 의혹이 좀 낳게 되는 거죠.
네. 이 권도영 대표가 테라 루나 관련 이런 행위를 만약에 좀 지속을 해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거래소 이제 업비트, 빗썸 등 이 루나와의 거래를 지원해온 거래소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거래소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? 특히 이 업비트라든지 빗썸 등의 대형 거래소들마저도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뭐 요즘 굉장히 많이 유의 종목 지정을 하고 있죠. 네. 사실은 이 가상자산, 그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어떤 반응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거래소 차원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약간 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체인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 우리는 유의 종목을 지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. 이것 자체는 굉장히 좀 건전한 현상입니다. 옳은 네네.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상이기도 하고요. 왜냐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하기 이전에 거래소 차원에서 그 그렇죠. 어떤 피해 가능성을 끊어내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는데 왜 테라루나에 관련해서는 그토록 관대했냐라는 얘기인 거죠. 네. 대응도 좀 늦지 않았습니까? 대응도 굉장히 네. 늦었고요. 특히 빗썸 같은 경우에는 이 루나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약 7,000원, 8,000원 가격을 유지하다가 상장 폐지 단계에 있어서 또 한순간에 가격이 내려갔었죠. 그러면 이 빗썸이나 업비트 차원에서 루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또 지느냐? 업비트는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. 네네. 이 업비트에서 루나를 구매한 투자자에 대해서 피해를 뭐 복구시켜줄 방법은 없다. 회복을 시켜줄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. 첫 번째, 투자자 보호센터에서는 이 루나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했는지 분명히 이상 거래가 탐지가 됐을 거라는 말이에요. 두 번째는 그토록 기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는 이 거래소가 왜 루나 사태에 대해서는 이 알고리즘의 분석조차 하지 못했는지. 네.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을 떠나서 이 루나가 발표를 해왔었던 뭐 이율 20%의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이견의 여지 없이 유사수신 행위로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프로젝트거든요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 종목은커녕 뭐 상장 폐지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다가 갑자기 이 해외에서 루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업비트에서도 좀 부랴부랴 유의 종목 지정하고 또 상장 폐지를 시킨 느낌이죠. 네. 이것도 아마 바이낸스가 상장 폐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업비트에서 하지 않았을 거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. 네.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거래소 측의 대응이라든지 반응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네, 결국에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하소연할 만한 그런 게 좀 없지 않을까요? 아니, 그렇죠. 피해는 고스란히 이렇게 받은 상황인데 이제 향후 이제 권도영 대표의 처벌 수위나 어떻게 이제 해결해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세계 최고 부자 알려져 있는 기업의 CEO 일론 머스크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가상자산 관련해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황이에요. 여기에 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 지금 어떤 상황이죠? 일단은 이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되면서 뭐 가지고 있다라는 재산이 100조가 넘어간다. 300조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뭐 300조, 100조라고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인지 사실 가늠도 안 되는 정도의 굉장히 큰 양이죠. 돈이죠. 네. 근데 이 CEO가 사실 뭐 인류 삶의 발전이라든지 많이 기여를 한 건 사실이에요. 뭐 우주 관광도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테슬라를 필두로 하는 전기차 시장 또 기타 이 IT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반대로 특히 이 도지코인 관련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이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이 일론 머스크가 작년 그 미국의 쇼 프로그램 SNL에서 도지코인은 사기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. 사실은 이런 네.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가격이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대고 또 사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지금 사실 이 스페이스X의 어떤 뭐 도지코인 결제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도 그럼 자기 말대로 하면은 사기 코인을 가지고 또 결제를 네.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
전체적인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는 말이에요.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 330조 규모의 어떤 그 고소를 지금 최근 받은 상황입니다. 330억이 아니라 조인 건가죠? 예, 330조 단위의 네. 이 고소를 사기 혐의로 당하게 되면서 네네. 사실 이 정도의 돈은 지금 당장에 일론 머스크라 하더라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그렇죠. 있는 규모의 금액이 아니거든요. 네네. 사실 이게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장난처럼 왔다 갔다 좀 가볍게 행동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맞습니다. 네네.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. 좀 너무 가벼운 발언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일단 뭐 도지코인. 네.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정도로 뭐 가격을 띄워 올리고 특히 비트코인이라든지 도지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이 발생을 한 사람이라 한다면은 적어도 자기가 그 정도로 뭐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격을 올려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. 근데 마치 지금 이게 뭐 하나의 정말 뭐 가상자산이라고 하니까는 뭐 게임 포인트라도 되는 것처럼 그건 네네. 사기다. 이렇게 발언을 해버린다면 사실은 이 대목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했느냐라는 그 정도의 의심부터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이 도지코인 한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어떤 특별한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예. 이거 어떻게 보시죠? 일단은 도지코인 자체가 뭐 그 개발자들이 장난으로 만든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에 특정한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. 다만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았던 상황이기도 했고 또 유동성도 초기에는 많이 공급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가상자산을 가지고 특히 이 도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뭐 강아지 라든지 이런 거를 밈코인이라고 해요. 밈으로 뭐 밀고 나갈 수 있는 네.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목받기에는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. 어디까지나 이 일론 머스크 정도 되는 사람이 뭐 도지코인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럼 찾아보겠죠. 도지코인이 뭔데? 그렇죠. 찾아봤는데 뭐 이상한 강아지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러면은 네.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일론 머스크는 천재 아닐까? 일론 머스크가 이 코인에 개발했다. 대해서 네. 이 정도로 뭐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코인에 숨겨진 어떤 뭐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네네.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? 없거든요. 네. 지금 도지코인의 가치라고 한다면 순전히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생긴 뭐 가치 정도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좀 영향을 많이 줬다. 네. 그리고 특히 이 스페이스X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에 있어서도 어쩌면은 도지코인을 가지고 사실 가치가 없는 코인을 가지고 크게 가격을 상승을 시켜놨는데 또 본인이 SNL 나와서 사기다. 이것도 굉장히 좀 뭐 무슨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 자의식 과잉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. 네.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스페이스X에 대한 결제 지원 요소마저도 이 사기 혐의를 어느 정도 좀 덜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라는 네.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어느 정도 인지도는 있는데 유동성이나 거래량이 없는 코인 하나를 잡아서 이용했다. 이런 생각이 제가 지금 들어요. 이게 실제 거래소에서 벌어지는 코인 펌핑과 좀 비슷한 모양새는 아닌가요? 그렇죠. 이 세력이라고 하죠, 흔히. 이 세력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을 골라서 뭐 어떤 펌핑을 하고 MM이라고 하죠. 마켓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도지코인과 같은 시가총액이 낮고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지 않은 이런 코인들을 고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.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볍다라는 얘기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차트를 그려 나가면서 뭐 이 개미 투자자들을 꼬드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.
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굳이 선택을 한 이유도 약간 그런 이유이지 않았을까. 모든 게 다 맞아떨어졌던 거죠. 밈코인이기도 하고 네. 또 시가총액도 낮고 유동성도 공급이 안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코인인 겁니다. 더군다나 자기가 직접 뭐 발행을 할 필요도 없으니까 네네. 얼마나 좋았겠습니까. 네.